지난달 29일이었죠. 쿠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쿠팡 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가 나서서 쿠팡을 향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성탄절인 어제 오후에 관계부처 긴급회의도 열렸는데요. 범부처 태스크포스 팀을 과기부 총리 주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잠깐만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쿠팡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돌연 어제 쿠팡이요. 대책 장관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중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예고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자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서 신문까지 했다. 그리고 자백까지 받아냈다라고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3,3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접근한 것도 확인했고, 하지만 약 3,000개의 정보만 노트북으로 빼돌렸을 뿐 이후에 모두 삭제했다. 그래서 외부 전송한 거는 확인되지가 없다. 즉 유출되지 않았다고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유출자의 해당 노트북, 이 유출자가요 한강에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쿠팡 측에서 사설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결국에는 그걸 찾아냈고 그거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과정을 못지않은 그런 조사 결과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비판받았던 쿠팡이 그것도 왜 하필 어제 모든 국민들이 성탄절을 즐기는 휴일에 이거를 발표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쿠팡 측은 얼마 전에 미국 증권위원회에 사흘 안에 이런 사고를 공시하게 돼 있는데 이걸 뒤늦게 일주일 지나서 공시했죠. 그 내용도 큰 사고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자, 네. 그런데 앞에 대응했던 쿠팡의 자세와 어제 발표한 수사 결과 내용은 수사가 아니죠. 조사 결과 내용은 네. 굉장히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쿠팡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네. 사과라든지 여기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이 사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뭐 법적이라든지 제재 리스크 이거를 지금 어쨌든 최소화하는 데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제 발표한 시점 크리스마스 날에 이걸 발표하는 것도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시점도 말이죠. 그다음에 이게 자체 조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먼저 발표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죠. 왜냐하면 네. 이 사태가 불거진 뒤에 민간합동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정부가요. 경찰도 지금 네. 압수수색도 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건데 이걸 갑자기 수사 결과 발표하듯이 특정 인물을 특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네. 거기다 증거물까지 직접 잠수부를 동원해서 네. 입수를 했더라고요. 입수해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더라.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증거물에 대한 훼손 우려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걸 쿠팡이 마치 수사기관처럼 다 해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 네. 결과 보니까 또 역시나 3,000명의 고객 정보밖에 저장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저 부분이 저는 이제 3,300만 명 정도는 괜찮다. 뭐 이 말이잖아요. 그건 이제 접근을 했는데 네. 실제 저장은 3,000개 네. 저장을 했다. 지금 3,000개 저장을 해서 저 부분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쿠팡은 이 사안이 심각한 고객 정보 유출 사안이 아니고 아하. 3,000개 정도 미미한 사안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이 어제 기습적으로 이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발표, 이 기습 발표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이 입장을 이런 내용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아무래도 불편한 심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민관 공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는데 이게 과연 저 조사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거기다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회에서도 이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의 이 한국 법인 대표,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대표가 와서 국회에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공식적인 입장으로.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to answer questions today and to respond to this committee and to the National Assembly.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김범석 의장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본인들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본인의 친동생이 부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친동생하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상당히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은데. 이번 일 말고도 김범석 의장 국회에서 여러 차례 불렀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청문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외국인 법인 대표가 직접 출석은 했지만 장모님이라는 단어 빼고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서 국회가 뭐 듣기 평가장이 된 거냐,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 법인의 부사장이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말 저렇게 잘 아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한국법인 부사장으로 있다면 국회에서도 진작에 그 동생을 불렀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쿠팡에서도 그럴 거면 진작에 이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좀 당연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쿠팡에 지금 그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느냐? 물류센터에 근무한다는 겁니다. 직책은 부사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이 본인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실질적으로 이 쿠팡 코리아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에 아마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다른 박태준 대표라든지 다른 전 대표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쿠팡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지금 어제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셀프 조사한 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런 말씀을 하고요. 지금 다음 주 30일, 31일도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쿠팡 직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과연 어떠한 역할들, 어떠한 입장들을 밝힐지 궁금한데, 거기에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반드시 출석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또 특히 쿠팡 한국의 어떤 물류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